안녕하세요. 여행 알려주는 남자 여행길자입니다. 오늘 주제가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맞는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튜브에. 근데 여행기자라고 막 이상한 거를 꼭 맞는 것처럼 설명하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를 가져가실까봐 100% 막을 수 있진 않지만 더 이상 양아치 같은 여행업계 사람 때문에 피해를 안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간 끌지 않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주의하세요. 누구나 알려드리는 뻔한 말인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디테일하게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지역 이외에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특수하게 그 호텔만 싸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싸게 판매를 하더라도 홈쇼핑, 그 다음에 호텔의 자체적인 프로모션 코드 또는 호텔을 프라드 ADN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타사보다 싸게 판매할 수 있는데 그래봤자 1박당 15불 정도 언더이기 때문에 3박이면 5만원, 4박이면 7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총 요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당하신 분들 보면은 호텔만 예약하신 분들 기준으로 20만원 저렴한 게 나왔다라든지 30만원 저렴하게 나왔다라든지 사기꾼들이 출발 기준 90일 전에 이런 말로 고객을 유혹해서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그 10만원이 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출발일이 되게 임박한데 한 10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A가 5월 1일 기준으로 5월 12일날 가는 걸 취소를 했어요. 그럼 3박 수수료나 어떤 취소 수수료를 지불을 하겠죠, 여행사에. 그 다음 날 또는 그날 새로운 B가 5월 12일날 가는 거를 문의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객실을 좀 싸게 판매를 해서 손님을 끌어당긴 다음에 그 기존에 있던 예약을 네임 체인지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취소 수수료가 수익이 되는 경우입니다. 매우 드물어요, 이런 경우 자체가. 제가 여행사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출발 기준 3개월 전에 나오지 않아요. 10일 전쯤 또는 12일 전쯤 수수료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나오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을 의심해볼 때는 그 지역 경쟁사 사이트에서 참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진짜 모든 한국 에이전트한테 요금이 나간 건지 그 업체만 받은 건지 이런 걸 유의하게 보셔야 됩니다. 의심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 여행 경비를 전액 입금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은 여행사 계약을 하실 때 계약금만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표준약관 기준에서 한 34일 전쯤에 전액 입금을 하거든요. 그리고 30일 미만이 되면 이제 표준약관에 그거에서 수수료가 나오는데 전액을 입금을 해야 되는 경우 자체가 드물어요. 아무리 항공권 선발권을 한다 하더라도 전액 입금을 하지 않고 계약금 플러스 항공권 금액만큼만 입금을 하고 항공권을 그날 바로 받죠. 이러한 이유 없이 여행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입금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무조건 다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여행 사기의 거의 80%가 동남아에서 많이 나오는데 호텔에 파이널 체크로 돈 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손님들 모르시니까. 근데 거의 모든 호텔은 아무리 러프해도 21일 전 또는 25일 전 파이널 체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입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액을 다 입금하지 마시고 예약금만 입금을 하시고 잔금을 출발을 한 달 전에 입금을 해주세요. 물론 상품마다 달라서 31일 전에 잔금을 입금을 해야 하는 상품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품이 특별약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입금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 완납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거래로 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현지 업체니까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계좌 입금을 통해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입금은 반드시 회사 법인명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 해야 됩니다. 회사 이름 또는 대표이사 이름이 일치하는지 꼭 보셔야 돼요. 의외로 이런 여행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쉽게 허술하게 입금만 받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명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입금을 해야 피해 발생 시에 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집니다. 입금 후에는 현금 영수증을 요청을 해서 기록을 남기시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 현지 업체를 조심하세요. 이거 의외로 조심성이 한국 분들이 덜해요.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알겠지만 엔터 쪽보다, 이런 연예인 엔터 쪽보다 이 여행 쪽 사기꾼이 더 많아요. 저도 현지 업체지만 한국에 있는 회사보다 자본금이 많은 유명한 현지 업체도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는 정말 드뭅니다. 진짜 전세계 기준으로 했을 때 손으로 꼽아요. 대부분 한국에 있는 사업체보다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업체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선택관광만 저는 하시는 걸 거의 권해드려요. A라는 손님이 여행을 5월 1일날부터 5일을 하와이 간다고 했을 때 즐길 거리는 5월 1일날 현지에서 예약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출발 전날 5월 3일날 호핑 투어라든지 쇼라든지 굳이 미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현지 투어는 미리 한다고 저렴해지는 경우가 거의 95% 없거든요. 그러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행사도 현지 업체에다가 수비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하지만 여행사는 이런 여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절대 현지 업체를 믿지 않아요. 현지 업체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돈을 지불을 합니다. 만약
당일날 사기쳐서 도망가도 그 조건 그대로 동일한 업체에게 넘겨서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사기 업체들이 5월 3일날 하와이 도착해서 5월 6일날 한국의 여행사가 현지 업체에게 한 5월 9일쯤 호텔 비용 플러스 현지 비용 등을 송금을 하거든요. 여행사도 못 믿어서 전액을 못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못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일반 소비자가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보통 여행을 3개월 전에 예약을 하시죠. 미리 전액을 다 한다? 현지 업체가 도망가기 딱 좋죠. 또한 현지 업체들이 카톡으로만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네 번째, 주변에 여행사 다녔던 여행업계 사람을 활용해보세요. 저도 뭐 이건 지인 이야기를 좀 싫어합니다. 주변에 여행업계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분이 퇴사를 하셨든 안 하든 약간의 팁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태국은 어디로 예약을 해라, 뭐 유럽은 어디로 예약을 해라, 휴양지는 어떻게 예약을 해라. 그 지역마다 유명한 업체들이 있어서 싸게는 못할 수는 있으나 사기는 안 당하게 지인분들이 예약을 도와드릴 거고요. 아마 이 지인분들이 예약을 하신 거와 알려준 대로 예약을 하는 것과 그 정말로 다 싼 것만 찾아서 예약을 한 거랑 요금 차이가 크지 않을 거예요. 다섯 번째, 허니문 여행사 및 대리점 여행사 및 현지 여행사를 조심하세요. 현지 업체도 한국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저도 여기에 속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업계가 워낙 많은 사기꾼이 있다 보니까 어떤 큰 자본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들은 사실 다 조심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서울에 뭐 사무실이 있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서울에 사무실이 있다는 거는 한국에 있는 여행사 상대로 세일을 한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해당 업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사기를 치려고 해도 여행사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기를 칠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여행사를 거래하고 있다면 급하게 사기쳐야 되거든요. 여행 구조상. 또한 그나마 현지 업체가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일한다면 그냥 현지에만 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업체보다 좀 더 아무래도 규모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그냥 서울에 사무실을 냈다가 다시 사무실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여행사라는 게 누구나 찾을 수가 있는데 누구나 잘 되지는 않거든요. 조심하지 않으면 망하기 딱 좋은 업종이에요. 제가 사기친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봤는데 우리나라가 사기친 사람한테 진행되는 법이 상당히 많이 허술합니다. 그렇게 형량이 높지도 않고요. 이래서 저짓거리를 하나 싶을 정도로 허술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4명만 가도 벌써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얼마나 사기치기 좋겠어요. 냉장고는 뭐 가족당 하나만 구매를 하지만 여행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명당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좋은 어떤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위에 5가지가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워낙 여행이라는 게 변동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행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과정이 약간 다음과 같아요. 사기꾼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입금한 돈을 건드리면 안 되지만 건드리기 시작하죠. 어차피 1주 후에 예약금이 5천만 원 들어오면은 그걸로 메꾸면 되니까. 그래서 5천만 원 들어오면은 뭐 2천만 원을 자기 차 사는데 보태고 그 돈을 뭐 사무실이나 개인적으로 쓰고 어차피 또 다음에 들어오는 예약금 또 메꾸고 이런 식으로 돈을 천천히 당겨 쓰기 시작을 해요. 다음 주에도 비슷한 예약금 5천만 원 들어오면은 그걸 또 당겨 쓰는 거죠. 이렇게 신용불량자들이 카드값 돌려막기 하듯이 됩니다.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알 수 있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분명히 오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대로 사기칠 마음을 먹고 자기 돈을 일부를 넣고 우선은 4주 정도 시간을 법니다. 그러고 나서 사기를 치는 거죠. 일반 시세에 나와 있는 것보다 약간 내려서 판매를 하고요. 무조건 아마 다 전액 입금을 하라고 하겠죠. 그래야 돈을 들고 도망가니까 약간 사기꾼 마인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들고 도망가는 거죠. 여행사 발권이 되었으니까 안전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공권 발권한 거 여행사가 환불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호텔 바우처는 나왔으니까 안전하다? 마찬가지입니다. 환불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호텔마다 달라요. 이거는 뭐 호텔마다 지역마다 너무 편차가 심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사기꾼 입장에서는 그 호텔 출발일 기준 15일 전에 수수료를 호텔들이 받기 때문에 이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줘요. 호텔에도 돈을 넣는 사기꾼 또는 안 넣는 사기꾼. 안 넣는 사기꾼은 바로 캐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건 제가 손님한테 배운 건데 저에게 예약 코드를 그대로 받아가서 해당 호텔 예약부에 메일을 쓰는 거죠. 나는 여행을 무조건 갈 거고 취소하는 경우에도 현지 에이전트 통해서가 아닌 내 메일로 내가 바로 말하겠다. 그러니 해당 객실에 대한 페이도 해당 업체에서 바로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좀 번거롭긴 하죠. 근데 이러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것도 뭐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워낙 사기꾼이 많으니까 손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보증보험이 있는데 안전하지 않나요? 사실 무의미합니다. 업체가 고의보도를 낼 때
보상 순위가 다음과 같거든요. 첫 번째는 고객이고, 두 번째는 건물이나 부대시설, 세 번째가 거래처 대금. 근데 보증보험이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보증보험으로 사기 금액이 전부가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10억이고 보증보험도 10억이면 해결되지만 그 보증보험 금액을 일반 규모가 올릴 수가 없어요. 회사 규모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라서 일반적인 경우 보통 3천만원 또는 5천만원이거든요. 이걸 마음대로 늘리지 못해요. 다만 이제 일부 사기꾼은 여기서 자기가 사기를 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증보험 돈을 또 안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만약에 업체가 보증보험을 가입한 후에 도망을 갔다면 피해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이 사기꾼을 위해서 경찰서에는 신고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한국여행업협회에다가 피해자 먼저 접수를 하시고요. 제출서류 검토, 본인이 입금하신 카드 결제하신 이런 거를 준비하시고 보증보험사에다가 보상 청구를 하시고요. 그러면 심사한 다음에 보험사에서 협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피해 대금을 지급을 하는 이 구조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사기를 좀 덜 당하는 방법은 예약을 분할해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항공권은 뭐 항공사에서만 구매를 하고 여행사나 호텔 사이트에서 호텔만 예약을 한다거나. 근데 호텔 예약 사이트도 돈 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 업체라서 해외에서 부도 내고 장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 번째, 도착해서 즐길거리 현지 투어에서 예약하는 거. 이렇게 분할해서 예약을 하면은 한 개 업체가 모든 돈을 다 가져가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사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피해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 업체한테 올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 여행을 가셨을 때 그런 피해가 발생해도 좀 덜해요. 어떤 그 여행에 피해가 가는 경우가 덜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예약을 하면 물론 일반적인 여행 예약하는 것보다는 요금이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프로모션을 받은 업체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제가 말한 여행사는 동네 대리점이 아니라 정말로 규모가 있는 큰 여행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예 본사에다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홈페이지나 카페 등으로 영업을 해도 사업자 등록증이랑 통신판매 신고증, 관광사업 등록증을 오픈해야 되는데 운영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다소 주의하셔야 돼요. 대부분 여행사는 사기를 신생업체가 많이 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시라면 최소 5년 이상 된 업체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3년 미만의 여행사는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오래되었다고 안 도망가진 않지만 다 도망가지만 대부분 신생업체가 사기 비율이 좀 높죠. 아무래도. 그리고 사기를 친 사람이 또 사기를 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3년 이상이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 사기꾼의 어떤 사례가 동남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남아 예약을 할 때 여행사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제가 말한 유의사항 꼭 참고하셔야 돼요. 구조상 동북아시아, 동남아 사기꾼 사례가 거의 80%고요. 허니문들이 가는 지역도 사기 업체가 많습니다. 허니문들 지역은 구조가 금액대가 높다 보니까 여기는 그래서 사기꾼이 생기는 거거든요. 쉐이셸, 몰디브, 발리, 칸쿤 등 금액대가 높아서 사기가 나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나니까 저에게 예약하셨던 분들이 저에게 믿음을 준 게 좀 더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저에게 뭐 500명, 800명 단체 문의하신 기업 대표 이사님들도 계셨는데 이런 거 생각하니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저런 애들이 판을 치고 다니니까 저희 같은 업체가 지금까지 간간히 있을 수 있는 이유인가 싶네요. 대부분 사기를 여러 번 쳤던 애들은 본인 통장이 막혀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을 또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입금하실 때 이름 다르시면 의심하셔야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도움이 되셨거나 뭐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